위기의 지구. 지구가 신음한다. 그리고 변하고 있다. And then in 1955, the land surface was about here. And in 1977, when this picture was taken, the ground surface was down here. 지구촌에서 벌어진 갖가지 이상 기후들. With earthquakes, things happen so deep,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building up of energy inside the earth. But we don't know which factor is going to actually cause the earthquake to happen. 인간은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The way we respond to them, the way we prepare for them, we can change those things. And science in a lot of ways helps us do that.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매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체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겠죠? 사실 날씨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주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지금의 날씨뿐만이 아니라 내일 날씨 혹은 일주일 뒤의 날씨까지도 하루 중에 여러 번 체크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도 중요한 기상 예보가 100% 적중하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와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 생활 전반에 혁명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요즘에도 왜 완벽한 기상 예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른 아침 서해 앞바다를 힘차게 가르는 배 한 척. 길이 64.32m, 498톤의 이 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관측선 기상 1호다. 완성 산발. 기상 1호는 태풍 등의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인근 해역에서 해양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관측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상에서 공백지가 생기거든요. 그 공백지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뭐 배나 선박이라든가 어떤 항공기 이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줘야 되는데 기상 1호가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km 상공에서 기상 파악이 가능한 자동 고층 관측 장비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다. 기상 1호에는 여러 개의 관측 장비가 있는데 통틀어서 AWS라고 하거든요. 오토매티드 웨더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배에도 기상 1호에도 관측 장비가 한 10여 종의 관측 장비가 있고 그 관측 장비들 중에 지금 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6개 정도의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안개를 관측하는 시정 현천계부터 1조 시간을 측정하는 1조계,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1사계는 물론 기상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온습도계, 풍향과 풍속 관측 장비까지 갖추어 있다. 기상 1호의 관측 장비로 측정된 자료는 기상청 수치 예보 관리실로 보내 수치 모델에 입력한다. 입력값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예보의 오차도 줄어든다. 관측은 위성이라든지 레이더 그리고 자동기상 관측 각가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또 크게는 전 세계적인 관측 자료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희 예보관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이런 수치 예보라고 하는 모델의 결과물에 초기장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결과물을 아웃풋을 보고 예보관들이 이제 다 같이 기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상 상층과 해양 하층까지 관측하는 장비는 따로 있다. 이건 선박용 레인 존대라는 거고요. 이쪽에다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고
메인 존재를 연결한 다음에 하늘로 공중으로 귀향시키면 거기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쪽이 습도 센서, 이쪽이 온도 센서, 내부에 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 온도, 습도를 공중 올라가면서 관측을 하는 거고 수직 한 30km까지 최대 30km까지 올라가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에 장착된 센서에 주파수를 연결한 후 헬륨 가스를 불어넣는다. 그렇게 되면 최대 30km 부양에 기상 관측이 가능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브릿지 비양 3번 전입니다. 비양 3번 전. 준비되는 대로 비양하세요. 존대 부양은 평소 오전 9시, 밤 9시 이렇게 하루에 2번 지정된 시간에 부양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비양을 하고 그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하늘의 날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의 전체적인 하늘의 그 기단의 형성이라든지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 동시에 같은 시간에 비양을 합니다. 초당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고층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 시각. 동시에 이번엔 바닷속 역시 관측을 시작한다. 여기에 쓰이는 장비는 해수 수온 연구 측정기로 바다 수심의 용존 산소량, 온도, 염분 산성도까지 총 5가지의 기상 포인트 관측이 가능하다. 관측시 내려도 될까요? 최근엔 지구 온난화로 바닷속 기상 역시 변동 추이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관측한 데이터는 기상 예보는 물론 수온과 염분에 따라 서식지가 변하는 물고기 어종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중 냉수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중요한 관측 포인트다. 기온이 이렇게 해서 10도 이상, 여기가 10도 기준인데요. 10도 이상 떨어지신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냉수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냉수대 현상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염분 같은 경우도 관측을 하여서 그 수심에 따라 염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현재 기상청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로 관측된 관측값들을 모아서 해상 기상도를 그려나간다. 그리고 해수면의 기온 변화를 기록한 해수면 지도와 태풍의 동선에 따라 기온과 염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태풍 기상도까지 각기 목적에 맞는 개별적인 해양 기상 지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요. 육상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상보다는 그 몇 배에 달하는 해상에서 관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선제적으로 관측해야지만이 정확한 예보가 될 수 있다는 그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위험 기상이라 이제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마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재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기상 1호의 항해 구역은 계절마다 각기 다르다. 계절마다 날씨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예보가 언제나 100% 정확하긴 힘들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지리적인 여건, 요건 이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상 변동이 매우 큰 상황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은 이 북쪽의 대륙 쪽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찬 공기라든지 다양한 공기괴 그리고 이쪽 바다가 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하고 또 습한 그런 공기계의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두 공기계의 사이에서 이 세력 싸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들은 매우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올 한 해 지구촌 전역에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마주쳐야 했다. 북미와 중남미에선 허리케인에 이어 대지진이 연달아 찾아왔고 아시아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Well, climate change or climate variability, there's two different things there. Climate has become much more variable, and that is one of the signatures in climate change is these extreme events. And you could look at the historical pattern and say we've had two big extremes, and that kind of follows with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곤 있지만 그것만이 기상이변 현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거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승부일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는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단순한 자연재해다라는 쪽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다라는 쪽입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이상 기후현상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런 피해로부터 안전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태양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곳, 바로 카리브 해안 일대의 도시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안가 한편,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이 지역 일대를 덮친 허리케인 때문이다. 5등급 태풍 허리케인 어마. 대서양에서 발생해 시속 250km 이상의 비바람을 몰고 다니며 미국 플로리다주 일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 어마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사상 가장 강력한 풍속 등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남동부 지역엔 홍수가 발생했고 플로리다 지역 580만 가구에선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도시 곳곳을 복구해야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주 연방정부는 어마의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대피할 것을 권했고 그 결과 도시는 무너져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Our ability to predict hurricanes has been improving year in, year out. We can now predict at a 3-day accuracy, or out 3 days, to the kind of accuracy that 20 years ago you could only predict within 1 day. So it's been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that's because of the better large-scale meteorological models that can run the whole circulation of the whole Earth, and they can look at how all the weather systems are moving across the Earth and incorporate that into a track forecast. The part of the forecast that is not getting much better is the intensity. 오랫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에 관한 예보 수치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기술이 발전하며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 역시 예전보다 이르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We have the short-term goal or the immediate goal of improving life safety by getting better intensity forecasts, and then the long-term goal of being more resilient, and so you don't have to evacuate as many people, or in the case of the storms coming ashore.